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중복조합 개념 1탄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제일 어려운 우리 중복조합에 돌아왔습니다. 중복조합입니다. 이 단어는 중복조합에 대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겹지만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이야.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야. r개를 선택하는데 우리 뭐라고 했냐면 중복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순서를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뉜다고 했고, 얘를 중복 허용 안 하고 순서 고려하고 안 하고, 중복 허용하고 순서 고려하고 안 하고, 그치? 이때를 뭐라고 했지? 순열이라고 했고요. 이때를 조합이라고 했고요. 이걸 중복 순열이라고 했고, 요거를 중복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내용은 바로 이 중복 조합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뽑은 것 또 뽑아도 되는데 순서는 따지지 않고 뽑는 것들의 가지수를 중복 조합이라고 했어요.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얘는 NPR, 얘는 NCR, 얘는 NPR, 그 다음에 얘는 NHR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문제에서는,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 NHR에 관한, 중복조합에 관한 문제를, 얘를 우리가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하고 문제의 거의 바치예요. 거의 대부분 문제는 중복조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네 개의 개념을 일단 먼저 구별 좀 한번 해놓고 시작합시다. 어떤 거가 있냐면, 와우. 여기 잘 봐봐요.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 뭐 이런 거? 자, A, B, C, D가 있어. 얘네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 방식 중에 맨 처음에 4C2의 가지수부터 먼저 내가 구해볼게. 4C2. 4C는 4개 중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고르는 거니까 하나씩 골라주면 AB, AC, AD, BC, BD, CD 이렇게 돼.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셀 수밖에 없어. 그래서 4C의 가지수는 요만큼이 4C2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4C2가 된다. 근데 4P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4P는 같은 AB를 뽑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AB를 뽑더라도 뽑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니까 뽑는 순서까지 생각해서 다른 걸 다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AB.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AD, DA. 그치? 공간이 좁으니까 맨 마지막도 CD, DC 이렇게 해주면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까지를 세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4P2가 됩니다. 그쵸? 그럼 4C하고 4P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4C2,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뽑은 가지수에다가 그 뽑힌 2개가 순서를 다르게 나열되는 가지수인 2팩을 곱하면 4P2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4C2는 4P2에다가 2팩을 나눠주면 나오는 거야. 가지수는 4P가 훨씬 많지만 세는 거는 4P가, 그러니까 4C가 더 가지수는 조합이 적지만 순열이 세는 게 더 편하지. 순열의 수는 결국은 4개 중에서 2개를 차례에 맞게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4 곱하기 3이라고 곱의 법칙으로 쉽게 계산이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합은 가지수는 적지만 세는 게 오히려 불편해. 그래서 순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다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의 핵심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의 차이를 한번 또 볼게요. 자, 중복 조합을 한번 여기다 써보자. 중복 조합은 4C에서 뽑은 거 또 뽑아도 되니까 이렇게 뽑은 것 중에서 뭐가 추가되냐면 똑같은 거 더 뽑은 거 AA, B, B,
CC, DD 뭐 이런 것도 추가가 되는 거야. 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까지 우리가 생각해주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복 순열이 나오는데 이건 좀 얘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의 차이를 한번 볼게.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A, B, C, D가 있는데 여기서 A, B, C, D, E 5개로 늘리고 얘들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OH3을 한번 봐볼게요. OC3과 OH3도 구별해야 되니까 OC3부터 한번 먼저 봐볼까? 그럼 OC3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B, C, A, B, D 다 세진 않을게요. 맨 마지막에 C, D, E 하나씩 세는 방법. 그래서 3개 고르는 방법에다가 플러스 뭐가 추가되냐면 A가 2번 선택될 수도 있어. 그래서 AA, 뭐 B, AA, C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 뭐 C, C, C 똑같은 게 3번 나오는 것도 가능해. 2번만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 와우. 그러니까 중복 조합은 그냥 조합의 수에다가 뽑힌 게 또 뽑히는 가지수가 더 추가된 거야. 그래서 이게 OH3은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쵸? 와, 그러면 OH3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건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것만 고려했으니까 뽑힌 애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 개념까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러면 서로 다 다른 것들을 3개 뽑았을 땐 이 A, B, C가 일렬로 순서를 다르게 해서 뽑히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C, B, C, A, C, A, B, C, B, A 뭐 이런 경우도 다 적어야 돼. 그치? 자, 그럼 얘들이 지금 3팩까지만큼 나왔어.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럼 만약에 A, A, B가 뽑혔다. 그럼 이것도 한번 얘들 순서를 다르게 해서 뽑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A, B, A 이렇게 되고 B, A, A도 나오겠고. 그치? 만약에 C, C, C만 뽑히면 순서를 다르게 해서 뽑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어디까지 세면 되냐면 요렇게까지 세면 이게 바로 뭐예요? OP3이지만 마지막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세. 전체를 다 세면 뭐가 된다? 5파이3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왜 긴 얘기를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잘 봐봐요. OC3이 여기 있죠? OC3? OC3에다가는 3팩을 곱하면 OP3이 나와. 아하, 오케이. 그러니까 C를 세는 방법이 간단해. 근데 OH3을 봐볼까? OH3은 여기 있어, 지금. OH3 내가 빨간색이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색깔을 다르게 할걸. 자, OH3이 이만큼이야. 그럼 OH3에다가는 특정 상수를 곱하면 5파이3이 나오나? 한번 봐볼까요? OH3에다가 뭘 딱 곱하면 5파이3이 나오나? 즉, 중복순열의 가지수가 나오나? 라고 보면 H가 어디서 H?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중에서 C, 순수 그냥 C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는 3팩을 곱해야 순서를 다르게 뽑는 경우가 나오지만 중복된 게 이렇게 하나 섞여 있을 때는 6가지가 아니라 3가지고 전부 다 똑같으면 1가지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특정 상수를 곱해야 중복 순열이 나온다? Nope. 이런 관계가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OH3을 세는 방법은 5파이3의 가지수를 쉽게 구한 다음에 특정 상수 값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OH3의 가지수를 세는 것이 어려워. 그러면 OH3의 가지수는 어떻게 세야 될까라고 하면 그 OH3의 가지수를 세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증명 영상이에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어디냐면 이렇게 있어. OH3. 자, 여기 봐보세요. 자, OH3입니다. OH3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거 하나 해볼게요. OH3을 이제 중복조합의 가지수 세는 거 하나 해볼게요. 1번. 자, 1번 예시가 있어요. A, B, C, D가 있습니다. 얘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건데, 어떤 방식이냐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데,
H 방식으로 선택해 볼게. 즉 중복조합 방식으로 선택해 볼게. 그럼 4H2야.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뽑은 거 또 뽑아도 되고 순서는 안 따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그거를 한번 하나씩 일일이 세 볼게요. 자, 아이고 잘못했어요. 내 예시를 잘못 들었네. I'm sorry. 다시 한번. 자, A, B 2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방식을 한번 따져볼 거야. A, B 2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한다. 그럼 얘는 EH4의 방식이 되는 거지. 2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2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EH4,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한번 다 생각해 볼게. 선택 대상이 2개밖에 없으니까 나는 A만 4번 고를 수 있고요. 아니다, A 3번 고르고 B는 1번 고르고, A는 2번, B도 2번, 그 다음에 A는 1번, B는 3번, 그 다음에 A 안 고르고 B만 4번 고르는 가지수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몇 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옵니다. 그쵸? 5가지. 근데 왜 칸을 왜 만들까? 5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EH4는 5야. 이거 일일이 세줘야 되나, 이렇게? EH, 어떻게 구할 수가, 방법이 없을까? 이거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입니다. 이번에는 A, B, C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건데, H 방식으로 선택하는 3H5의 가지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다 세기엔 좀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 나는 A 2개 고르고, B 2개 고르고, 그 다음에 C 하나 고르는 방법. 한 가지 하나 만들어 봤어. 하나씩 일일이 세려고 해. 일일이 세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 그치? 근데 몇 가지만 한번 더 세보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가지수고. 그치? 혹은 어떤 사람은 A를 4번 고르고, B는 1번 고르고, C는 안 고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A 1번 고르고, B를 3번 고르고, C는 1번 고를 수가 있는 거야. 뭐 몇 가지를 한번 내가 이렇게 딱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가지수를. 이런 식으로 끝날 때까지 다 세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잡냐면, 결국 얘들 가지고 순서 상관없이 5개를 고른 방법이니까, A를 먼저 내가 고르고 싶은 개수만큼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2개 골랐지? 그럼 거기다가 A의 선택은 끝났다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세워줄게. 그리고 B도 다 골랐어. 나 2개 다 골랐다. 그리고 막대기를 세워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C를 이제 딱 선택하면 되겠지. 얘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나 A 4개만큼 골랐는데 A 선택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다 고르고 B의 선택 끝났습니다. 딱 해주고 이제 막대기를 옆에다 세워. 그래서 내가 각각의 대상을 각각 A, B, C가 있으면 걔를 하나씩 고르고 다 골랐다. 선택이 맞춰지면 막대기를 하나 세워준다고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만히 봐볼까? 총 이 나열을 보니까 몇 열이 있냐면 7개 열이 있어.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7개 열에다가 막대기 저 2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가 결정되네.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요. 여기에 막대기가 있어. 내가 막대기를 여기다 놔. 혹은 막대기를 여기다 놔. 막대기를 여기다 놔. 그럼 이건 뭐가 될까? 얘는 A를 1개 선택한 거고, 똑같은 거구나. 이거 왜 똑같은 걸 여기다 했냐? 자, 막대기를 여기다 놔. 그럼 어떻게 돼? A를 1개 선택한 거고, B도 1개 선택한 거고, C는 3개 선택한 거고. 이건 뭐겠어? A는 안 선택한 거고, B를 4개 선택한 거고, C를 하나 선택한 거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셀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면 돼? 총 7개의 열 중, 1번부터 7번까지 열 중에서 이 막대기가 놓이게 될 열 몇 개만 골라주면 돼? 2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3H5는 7C2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 것도 돌아와 볼까?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 막대기가 몇 개가 있지? 열이 몇 개가 있지? 1, 2, 3, 4, 5열이야. 5열인데 여기 막대기가
내가 하나 다 고르고 났다 싶으면 여기다 막대기를 갖다 이렇게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5가지 열 중에서 막대기 한 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가지수가 가지수가 결정되는 거지. 하나로 결정돼. 그래서 얘는 5가 되는 거야. 아까랑 셌던 것처럼. 그럼 가만히 봐볼까? 요걸 이제 일반화 해보는 거야. 어떻게 일반화하냐면, 자, 여기 OC에서 이 5는 결국 뭐가 될까? 왜 5열이 생겼을까? 자, 선택의 횟수가 4번입니다. 그래서 요 5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선택의 횟수가 일단 포함돼. 그러니까 4번 골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당연히 4칸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선택 대상이 2종류야. 선택 대상이 2종류라는 건 사이사이마다 내가 하나를 다 고르고 막대기를 놓으니까 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합니까? 1개가 필요해. 그래서 선택의 횟수 플러스 막대기의 개수를 더해주면 5가 나오겠지. 그럼 그 5개 중에서 막대기 1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중복조합의 가지수가 결정되는 거지. 오잉? 이것도 봐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7이 바로 뭐가 되겠어? 선택의 횟수가 5개야. 5 플러스, 자, 선택 대상의 종류가 3종류니까 막대기는 2개야. 그러니까 총 7개가 되는 거지. 그 7개 칸 중에서 막대기 2개가 놓이게 되는 가지수를 조회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시킬 수가 있을 거야. N, H, R이라고 하면 이렇처럼 N개의 대상이 있어. N개의 대상. 그럼 거기다 옆에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막대기는 몇 개가 필요해? N-1개가 필요해. 요 R은 선택의 횟수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 만들다 보면 총 몇 개 칸이 생기냐면 요 막대기의 개수와 선택의 횟수인 R 요거와 요걸 더한 총 N 더하기 R-1개의 칸이 생기고 걔네들 중에서 막대기 N-1개의 막대기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중복조합의 수인데 이걸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 조합에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조합 성질 중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10C 7은 어떻게 구하지? 10C 3이라고 해.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10에서 7을 빼고 3을 만들어주는 거야. 10명 중에서 7명을 고르는 방법은 10명 중에서 3명을 떨어뜨리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20C 18은 20C 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20에서 18을 빼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에서 10 빼줘. 그러면 N 더하기 R-1C R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 최종 공식이 나왔어. NHR의 계산은 N 플러스 R-1C R이 된다. 라고 정리해주면 돼요. 몇 가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공식. 그래서 OH3을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얘는 OH3, 5하고 3을 갖다 더하고 1을 빼. 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R을 그대로 갖다 써주면 돼. 7C3. 그래서 7, 6, 5, 3, 2, 1 요걸 해주면은 답이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 더, 6H1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개 더하고 1을 빼줘. 6CR. 1이 아니라 1. 그래서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럼 이제 기본 설명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이제 42페이지에 있는 42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40 확인 체크 개념 익히기 문제 중에서 49번하고 50번만 해볼까요? 49번은 이렇게 나왔어. 4개의 문자 A, B, C, D 중에서 중복해서 5개의 문자를 택하는 경우, 자, 그럼 A, B, C, D 요 4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세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4H5 중복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가지수는 더하고 1을 빼줘. 8C5 8C3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8, 7, 6, 3, 2, 1 여기 계산해주면 56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도 한번 해볼까요? 50번. 50번도 보면 감, 사과, 배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중복해서 5개의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감, 사과, 배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중복해서. 순서는 안 따진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3H5가 되고 얘는 7C5가 되고 7C2가 돼.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21가지가 나온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중복조합의 수에 관한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 필수예제 11번, 필수예제 14번 되게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어요. 필수예제 14번에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또 여러분이 필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14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중복조합의 대표 예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복조합의 대표 예. 우리 중복순열에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서로 같은 알개의 물건이 있어요. 걔를 서로 다른 n개의 어떻게 되는 거야? 상자에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서로 같은 n개의 물건을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방식. 가로치고 빈 상자가 있어도 상관없다.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라고 하는 요 내용. 서로 같은 물건, 같은 알개의 물건, 같은 애 동그라미 치고 서로 다른 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건을 다른 상자에 집어넣은 가지수를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공이 하나 있다고 볼게. 공, 물건이 있는데 물건 5개가 4개가 다 똑같아 이렇게. 그리고 상자가 있어요. 상자는 A 상자, B 상자, C 상자 3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공을 딱 들고, 공이 다 똑같으니까 구별도 안 돼. 여기다가 공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A, B, C 3개의 상자 중에 하나를 택하겠지. 얘를 집어넣기 위해서도 A, B, C 중에 하나를 택해. 얘를 집어넣기 위해서도 A, B, C 중에 하나를 택하고, 얘를 집어넣기 위해서도 A, B, C 중에 하나를 택해. 그러니까 총 얘네들을 대상으로 4번 선택해 주는 거야. 4번. 근데 첫 번째, 여기서는 A, 얘는 B, C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A, C, B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우리가 구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A, B, C 이렇게 선택하면 결론이 공들이 이렇게 나오겠지. A, B, C 이렇게 들어가. 근데 빨간색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여기가 00,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이 C에 들어가고 네 번째 공이 여기 들어가는데 공이 다 똑같아. 서로 같은 공이야. 그래서 이 둘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돼. 한 가지. 다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얘를 순서를 좀 더 바꿔봐. 여기를 B, A, C 이렇게 골랐다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 첫 번째 공은 B에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공은 A에 들어가고 네 번째 공은 C에 들어갔지만 역시 구별이 안 돼. 이거 구별됩니까? 얘들도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이것들이 다 같은 거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상자 3개 집어넣는 경우는 다른 상자 3개를 4번 선택해 주는 거고 뽑은 것도 뽑아도 상관없지만 순서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돼? 똑같아.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게 한 거를 셀 필요가 없어. 순서를 다르게 해서 셀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3개를 대상으로 4번 선택해주는 방법만 세면 된다. 그래서 3개 대상의 횟수 3개 중에서 선택의 횟수를 4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4번 골라주는 가지수를 세면 그게 곧 중복 조합의 수가 된다. 3H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은 더해주고 1을 빼주면 6C4. 6C4는 6C2니까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면 이제 15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물건을, 같은 물건을 다른 상자에 집어넣는 게 대표적인 중복 조합의 예예요. 이게 또 구별할 게 뭐냐면, 근데 만약에 여기 공이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공이었다. 공이 서로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공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 3개를 대상으로 4번 선택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돼? 공이 다르면 얘.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다 구별되겠지. 그쵸? 파란색 같은 경우는 1번 여기, 1번, 2번도 여기, 3번은 여기, 4번은 여기가 되겠지만 빨간색일 경우에는 1, 2번은 여기, 3번이 여기, 4번이 여기니까 공에 번호가 있어. 다른 물건이니까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 다른 거라고 구별이 돼. 그러니까 얘들을 다른 가지수로 세줘야 돼.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서 세는 것도 고려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중복 순열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다른 물건일 때는 뭐가 된다? 중복 순열로 바뀐다라는 것도 주의해줘야 돼. 그래서 중복 순열이 이렇게 중복 조합과 구별되기 위해서 공이 같은 공이 아니라 다른 공이면 중복 순열이 된다. 다른 물건이면. 오케이? 그래서 같은 물건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동글뱅이를 내가 공과 상자라고 했는데, 자, 얘네들을 공이라고 했고 상자라고 했는데, 맞아요. 물건하고 물건이고 얘는 상자 혹은 주머니 뭐 이렇게 넣는다라는 표현으로 가능해, 표현이. 그런데 이 물건이 아니라 이게 뭐 물건도 맞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뭐 연필이라고 한번 해봐. 얘들을 연필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얘가 ABC가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는, 학생 이름이 적혀 있는 학생 사물함이라고 한다면 연필을 학생에게 나눠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겠지, 그치?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 공을 하나의 우리 투표지라고 생각해. 그치? 구별이 안 되는 투표지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후보의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투표지고, 얘가 후보함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행위?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투표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하는 가지수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투표는 무슨 투표냐면, 이게 누가 누굴 찍었는지 드러나지 않잖아. 이름 안 쓰고 갖다 집어넣어서 투표한 거잖아. 그래서 이 투표는 무기명 투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무기명 투표의 가지수를 묻는 문제도 요 똑같은 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같은 물건을 다른 상자에 집어넣는 경우, 상자가 아니라 주머니, 접시, 뭐 빈 곳,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겠지. 그런 경우가 나오면 그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야 이거? 오케이. 자, 필수 예제 14번이 있어요. 필수 예제 14번하고 15번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4번 봐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2명의 후보가 선출한 후보에서 6명의 후보가 각각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거. 그러니까 무기명이니까 투표지 그냥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똑같은 투표지 2개를 서로 다른 투표함 2개, 그러니까 6개를, 그러니까 같은 물건 6개를 서로 다른 상자에 집어넣는 거니까 상자만 6번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2H6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체크도 뭐 똑같이 여러분이 하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똑같은 문제니까 계산 한번 해보고, 그 옆에 보면 필수 예제에 뭐가 있냐면 필수 예제 15번이 있어요.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이 각각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 포함됐다. 이제 이건 필수 예제 문제는, 15번 문제는
가만히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빨간 공, 레드하고 노란 공, 옐로우하고 파란 공, 블루가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몇 개의 공을 선택하라고 했냐면 6개를 찾으래. 6개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를 대상으로 6개를 중복해가지고 순서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했으니까 3H6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제 3H6의 방법에는 뭐냐면 얘네들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것도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R이 있는데 R, 빨간색만, 빨간색 4번, 노란색 2번,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안 고르는 것도 포함해서 3H6이 나와야 하는데, 자, 문제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냐면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하나는 포함돼야 된대. 총 6개를 선택하는 나의 선택의 횟수가 6인데 각각이 하나씩은 선택돼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가 최소한 한 번은 선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중복 조합에서만 쓸 수 있는 내용인데 6번 중에서 얘를 한 번 뽑아놔. 노란색도 1개를 뽑아놔. 그 다음에 파란색도 1개를 뽑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1개는 적어도 뽑혀야 된다며. 그래서 하나씩 뽑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3개를 선택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적어도라는 내용과 결합되니까. 그래서 이 가지수는 3H3이 되는 거야. 그럼 5H3이 되고 5H3이래. 5C3이 되겠죠? 5C3이 돼서 가지수는 10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 그래서 자, 6개를 선택하는데 그 앞에 적어도 1개씩 이란 말이 들어가면 1개씩 얘들을 선택해 두고 출발하면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말이 하나 있죠. 그 말에 맨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거기에 얘네들이 몇 개씩 있다고 나와 있어. 4개씩 있대. 4개 있대. 빨간색이 4개 있고 얘도 4개 있고 얘도 4개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갑자기 왜 나왔냐면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이런 말 때문에 나왔어. 자, 그것도 하나 설명해 보면 자, 하나씩 선택해 놓고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얘 하나 선택하고 얘 하나 선택하고 얘 하나 선택해. 그러면 이제 R이 몇 개 남았니? 3개가 남았고 노란색이 3개가 남았고 블루도 3개가 남았어. 얘들 중에서 3개를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면 3H3의 가지수인데 이 3H3 중에서 R로만 3번 고르는 거거나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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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고르는 거 이렇게 고르는 거 포함해서 총 3H3가지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뽑을 때 이 말이 뭐냐면 결국 R, Y, B도 3개씩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들 가지수, 3H3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가지수들이 실제 구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H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뭔 얘기냐고요? 이것도 아닌 것도 하나 또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봐. 아까 우리 EH4가 있어. EH4. 예를 들어서 A, B 중에서 중복해서 4개를 선택하는 거야. EH4는요, 세보면은 이렇게 있지. 하나, A 4개, 그 다음에 B 하나, A 2개, B 2개, A 하나, B 3개. 그 다음에 A 없고, 그 다음에 B만 4개 선택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포함해서 5가지거든? 그러니까 얘는 5C4, 5C1이니까 5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번 해봐. A는 4번 다 A를 고를 수 있고 B도 4번 다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4개가 준비가 돼 있어. A가. 근데 얘는 3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뽑은 거 또 뽑으려고 했는데 실제 이제 그걸 우리 현실에서 적용할 때 A 상품, B 상품이라고 해봐. A 상품은 4개나 다 충분히 있는데 B 상품은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누군 빼줘야 되는 거야?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경우는 빼줘야지. 그래서 하나를 빼줘서 이때는 답이 4개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딱 문제를 보면
R도 3개, Y도 3개, B도 3개만큼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3H3에서 아무 제약 없이 3H3의 모든 케이스들이 아무 제약 없이 실현, 구현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그냥 3H3이라고 하고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 괜히 현혹시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지 말고요. 필수 예제 하나만 더 한번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안녕. 자, 끝난 게 아니라 마저 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필수 예제 16번을 마저 보도록 하겠어요. 자, 필수 예제 16번을 보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모든 항의 가지수를 세라 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 5개가 나오나? 하나, 둘, 하나 더 써야 되네, 그치? x 더하기 y 더하기 z. 자, 이렇게 항 5개가 곱해져 있는 거지. 자, 표시해줘 16번입니다. 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다항식을 전개한다는 게 뭐냐면, 5개의 다항식 중에서, 자, 얘네들 중에서 x, y, z 중에서 하나를 첫 번째 다항식에서 골라. 여기서도 골라. 여기서도 골라. 여기서도 y를 고르고, 여기서도 z를 골라줘요. 그럼 얘네들을 싹 다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는 x 세제곱, 뭐가 나옵니까? 얘는 x 세제곱, 뭐가 나와요? x 세제곱 y z항이 나와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거 봐보자, 얘. 여기서 얘를 x 고르고, 여기서 x 고르고, 여기서 x 고르고, 여기서 z를 고르고, 여기서 x를 골라봐. 그래도 무슨 항이 나오냐면, x 세제곱 y z항이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결국 뭡니까? x, y, z 중에서 한 번 고르고, x, y, z 중에서 한 번 고르고, 한 번 고르고, 한 번 고르고, 한 번 고르고, 결국 x, y, z를 대상으로 x하고 y하고 z를 대상으로 얘네들 중에서 5개 혹은 5번을 선택하는 거지. 근데 x, x, x 여러 번 선택해도 되고 순서를 y, z, z, x 끝을 다르게 뽑아도 결국 똑같은 항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항이라는 건 3개 중에 대상으로 5개를 중복해서 고르고 순서는 따지지 않고 중복해서 고르는 가지수만큼 이 항의 가지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3H5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뭐 나머지 계산은 뭐 7C5, 7C2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1 약분하면 21가지 가지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바로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확인 체크 세 문제도 나란히 한번 해볼까요? 금방 할 수 있는데 확인 체크에 이제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체크 57번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항이 3개가 있으니까 1번 a 더하기 b의 4제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2h4. 자, a, b를 대상으로 4번 선택해주는 가지수. 그 다음에 2번은요, a 더하기 b 빼기 c의 6제곱, 몇 제곱이야 이거? 6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3h6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8번 확인 체크 58번을 볼게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세라 라고 나왔는데 a 더하기 b의 5제곱하고 옆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는 2h5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는 3h4제곱 개수만큼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곱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확인 체크 59번이에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어떻게 나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b 빼기 q의 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들 수 있는 항은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항의 가지수 몇 가지 나오지? 3h 3가지 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항은 2h 2가지 얘는 4h 1가지인데
그것들이 다시 또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라서 곱하면 만들어지는 항이 나오니까 얘들 연달아 곱해주면 다 항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항의 개수도 중복조합과 관련된 개념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념 1탄, 중복조합 개념 1탄 끝!